여러분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 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송편을 쪄 먹어야 하는데 더위에 푹푹 찌고 있습니다. 추석날 폭염경보가 웬 말입니까 세상에. 그래도 오늘 밤 한가위 보름달은 변함없이 풍성하게 우리 곁을 찾아오고요. 가을도 곧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힘들지만 내 부모님, 내 가족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남은 연휴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입니다. 추석 당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추석 밥상처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달려. 아니 진짜 추석 때 민족 대명절을 맞이하여 진짜 대국민 이동이 많았잖아요. 민족 대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추석 때 꼭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가 나서 다친 운전자가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치료를 마다하고 도망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어허.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 사고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전북 정읍시 한 교차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빨리 어이구! 달려오더니 신호등 기둥을 저렇게 들이받은 건데요. 오! 사고 차량 바로 지금 충격에 점점 기울더니 옆으로 오! 쓰러지고 맙니다. 오! 그리고요, 차량만 쓰러진 게 아니라요. 저 신호등까지 보셨죠? 택시 위로 저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지금 사고가 갑작스레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황당하잖아요, 저 사고가. 그런데 저 운전자 이후의 행동이 더 황당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로 후송을 시켰어요. 응급실에서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공조였죠. 아니 이런 상황을 보고 전혜연 평론가님 일이 점점 커지네. 아니 사고가 났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병원비 때문에 그냥 그런 걸 왜 내뺀 거예요? 예, 이 운전자 잘못을 했으니까 응급실에서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잘못? 바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아하. 새벽 3시 반쯤 넘어서 사고를 내고 지금 보면 본인 차량도 넘어가고 어머나. 본인도 머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네. 도주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확인으로 했다고 얼마나 되는데요. 품하신 겁니까 세상에. 0.167%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신호등이 아까 쓰러졌잖아요. 본인만 저렇게 다친 게 아닙니다.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쳤거든요. 아이고. 승객 2명이 다쳤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신호등이 택시의 트렁크에 부딪혔기 때문에 승객들이 목숨을 크게 위험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천만 합니다. 다행이네, 진짜. 아이고. 그런데 사실 저런 사고가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신호등이 작동을 안 되니까요. 차량들이 계속 우회하면서 가게 되고 곳곳에서 혼선이 일어난 거거든요. 교통체증도 빚어졌군요. 아유,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정읍시가 결국은 임시로 원형 교차로를 설치했고 저 운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네. 일단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고요.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람 건강이 우선이니까 일단 경찰이 치료는 받게 한 다음에 다 나으면 저 죄값을 이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추석 때 진짜 황당한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건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나서 네.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됐는데 자, 사고 이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수께끼 같은 걸까요? 뭘까요 이게? 어머나! 자, 파란색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죠. 어머? 근데 유심히 봐보시면요. 이 트럭이 발견된 곳은 어느 2층 빌라의 옥상입니다. 옥상에 저렇게 꽉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 대체 옥상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왜 이런 사고가 난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강남에 큰 빌딩 가다 보면 그거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길거리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조형물, 그것처럼 조형물을 옥상에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된 차 받고 그 옆에 옥상으로 주차장하고 빌라 옥상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아니
대박 사건. 최재명 교수님. 네. 그럼 이게 진짜로 저 차량이 화물 차량이 무슨 사고가 저 옥상을 뭐 날아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저 빌라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어머나. 근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하.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던 차인데 그 차가 지금 여러 차를 들이받고 전기 포터거든요. 1톤짜리 전기 포터인데 여러 차를 들이받고 지금 저렇게 이제 예. 지금 이해를 돕게 구조도를 저렇게 그렸군요. 그렇습니다. 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여러 대를 들어받은 뒤에 바로 옆에 있는 빌라 2층 그게 이제 옥상이 되겠죠. 어머나. 그 옥상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근데 아까 뭐 그전 사건도 우리가 얘기 다뤘습니다만 이 사건도 이 사람이 50대 운전자인데요. 이 사람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 음주운전입니다. 아이고. 음주운전이고 음주 측정을 했거든요. 네.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하하. 더구나 이 사람 네. 무면허 운전 중이었습니다. 왜 이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무면허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술을 이 사람이 또 경찰에 붙잡히거나 술을 오늘 마신 게 아니고 어제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번 사건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지금 빌라가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저 큰 트럭이 어쨌든 빌라 2층으로 떨어졌으니까 아하. 안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대피했고요.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주민들은 귀가를 했고요. 트럭은 사고 3시간 만에 크레인에 의해서 저 옥상에서 옮겨졌습니다. 저 사고 운전자는요, 정말로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저 때 만약에 옥상에 바람을 쐬러 나왔거나 하늘을 별을 보러 나왔거나 이렇게 하늘을 보러 나오신 분이 바람 쐬러 나오신 분이 만약 있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안도하지 말아요. 정말로 이번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받고 무면허의 음주가 웬 말입니까? 진짜 왜 이 땅에서 이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법의 처벌, 무거운 처벌 받길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연휴 기간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네, 어제 추석 전날인 어제 새벽 강원도 영월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터널에서 마주오던 스갑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세상에.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요. 터널 내부가 아수라장되어 있었고요. 네. 차량 2대 모두 앞에 형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크게 부서졌습니다. 저 참 안 해요. 진짜 사진만 봐도. 네, 근데 더욱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해당 차량에는 이 명절을 맞아서 이제 가족들이 이동을 하던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운전자인 30대 가장은 숨졌고요. 어머나. 네, 함께 타고 있던 아내와 이 2명의 자녀 그리고 장인과 장모까지 총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아니 이 명절 연휴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지금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역주행 차량인데요. 보세요. 지금 저런 상황으로 터널 안에서 지금 부딪혀서 정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도 사망하고 일가족 5명이 지금 상당한 지금 중경상을 입었다는 건데, 아니 박주희 변호사님,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부딪혔다. 대체 저 역주행 차량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조사 결과 그 SUV 차량은 무려 4km 구간을 이제 역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역주행 차량인 20대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20대 운전자도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주행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토대로 왜 역주행을 했는지 이런 이유를 좀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역주행 운전자도 사망했어요. 지금 사망자가 이 어처구니 없는 역주행으로 지금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온 그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났어요. 정말 도로에서는요, 도로 표지판을 정말 잘 숙지하고 잘 파악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고가 연휴 기간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2초 만에 6천만 원 털렸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이거 빠른 시간 내에 뭘 하는 기네스북 대회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모두가 잠든 새벽을 노린 검은 그림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가 이 6천만 원의 향방을 알고 있을 텐데 과연 누구였는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캄캄한 새벽 어느 거리입니다. 검은 차림에 헬멧을 쓴 남성이 금은방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가게 앞을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는가 싶더니 네. 이내 이 남성 돌아와서 저렇게 돌을 획 던집니다. 어? 깨진 유리 사이로 들어가는 남성. 유리창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어머나, 어머나. 남성은 빠르게 뛰쳐나와 저렇게 달아가납니다. 어허. 잠시 후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했지만 진열대 안 귀금속은 이미 모두 사라지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나. 피해 금액만 해도 무려 6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아니 저곳에 지금 저게 금은방이라는 거예요.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CCTV상에 순식간에 나온 걸 보고 아, 저 인간이 순간 그래도 뒤늦게 반성해서 뛰쳐나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식간에 6천만 원어치 금은방을 그 보석을 훔쳐나왔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점주들은 많았어요. 그냥 뭐 뒤로 어디 쳐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깬 것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해가 언뜻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금은방이라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 보통 유리문도 출입문 유리문도 강화유리 뭐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강한 걸로 해놓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속절없이 돌에 그냥 깨져요. 예, 그래서 지금 인근 상인들도 이런 일이 흔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절도를 벌인 남성 아까 화면 보면 그냥 툭툭 친 게 아니라 돌을 던져서 아하. 아마 충격을 가해서 저것을 깬 것으로 지금 아. 보입니다. 유리창 깨고 들어간 다음에 침입을 했는데요. 새벽 2시 지난 13일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나름 세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네. 사실 들어가서 이렇게 훔치거나 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맞아요. 목걸이라든가 순금 팔찌라든가 이렇게 6천만 원어치 훔쳐가지고 도주하는 데까지 22초밖에 걸리지 아니 않았다는 1분 겁니다. 22초도 아니고 그냥 22초예요? 예, 그리고 이후에 아마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 네. 게 이 범인들의 정체가 밝혀지면 아이고 소리가 아마 절로 나오실 겁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들으신 것처럼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22초 만에 귀금속, 금은방을 털어서 귀금속을 6천만 원을 쓸어 담다? 이게 가능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은 돌을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 진열대에 있는 그 기금속 돈을 훔쳤고 다른 10대 일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 중에 있었고 인근 근처에서 세상에 듣고 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최재문 교수님. 네. 아니 이것도 뭔가 지금 분업을 한 거예요? 들어가서 터는 놈 따로 있고 대기한 놈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 명이서 이런 못된 세 일을 명이나요? 세 명인데 한 사람 금은방을 치며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고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어허. 그 사이에 숙소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 아이고. 세 명이서 합작해서 이 못된 범행을 한 거고요. 네. 범행이 일어난 지 7분 만에 보안업체에서 바로 현장에 돌아왔지만 이미 22초 동안 털고 가버린 바람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해서 모든 걸 보고 CCTV 분석해서 네. 범행 2시간 30여 분만 오전 4시경에 네. 이 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다행히. 어허. 이 한 숙박업소에서 일당을 모두 긴급 체포를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더 황당한 사실 네. 일당 3명 중에 2명이 10대였습니다. 세상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10대가 이런 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얘들이 이놈들이요. 아까 범죄 저지른 CCTV 보면 처음부터 아주 계획을 단단히 세운 것 같아요. 자기를 혹시 알아볼까봐 그냥 검은 헬멧으로 검은 복장에 헬멧을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헬멧을 뒤집어 쓰고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온 사람도 10대였고요. 아하. 이들의 이동을 오토바이로 도와준 것도 10대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이들과 이 연락을 주고받던 게 20대인데 이렇게 세 명이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 이게 합동해서 여러 명이 이게 저질렀을 때 특수절도죄가 협의가 아. 되는데요. 근데 이들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했냐? 이들은 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했는데요. 2주 전에 제주로 놀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당을 해서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니 2주 전에 제주에 놀러 왔다면 박주희 변호사님
이른바 관광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관광으로 놀러 왔다가 아마 여행비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다시 이제 뭐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모자랐는지 이건 이유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경찰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또 이 외에도 분명히 여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죄도 이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 제주에 가서 이런 짓을 저질러요. 반드시 이 법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길 바라면 이 정말 인간 같던 인간들 그리고 어떻게 10대가 이런 짓을 저질러요. 반드시 무거운 법의 철대를 막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9월이 그냥 여름처럼 덥다고 해도 이제 암양 특집이 9월까지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무슨 9월에 귀신 소리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이 송해면 당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허. 이분들은 지금 한 달 넘게 귀신 소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귀신 소리 하면은요,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낮에도 이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에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소리인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나 진짜 아니 전현평가 이제 순간 소름, 이제 닭살 돋는 거 진짜 봤어요. 이제 너무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걸 근데 참 멈추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주민들로서는 고통스러운 점입니다. 세상에, 저 저 무슨 소리예요, 소리는 지금? 바로 북한에서 내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이 강화군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강화도 송해면 바닷가하고 북한까지는 2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요. 지금 지난 7월 말부터 북한이 확성기를 통해서 저런 이상한 소리를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보내고 있는데 방금 들으셨듯이 소리가 굉장히 기괴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약간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왜 우리가 신경 긁는다 그러죠? 맞아요. 쇠가는 듯한 소리 맞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 네네. 주민들이 어느 정도냐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도대체 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 지금 85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소음이 너무 심한 작업장을 분류할 때 기준이 85데시벨입니다. 그 정도예요. 왜냐?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요. 아하. 이게 청력이 손실될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기괴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저는 귀신 소리 하길래 그냥 예전에 장난칠 때 한 거죠. 히히히. 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라도 밤에 되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저게 밤이건 낮이건 주민들을 지금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네. 그러면은 깨갖고 다시는 잠이 못 자요. 시끄러워서. 고추 따갖고 집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 소리에 왕왕왕왕 그 소리가 계속 들려갖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아니 북한이 제정신이 아닌 국가인 건 진작에 알았지만 대체 왜 이런 짓을 어쩌고 얼토당토하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지난 6월에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쓰레기 풍선, 오물 풍선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보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래라든지 뉴스나 이런 거예요. 네. 저렇게 뭐 기괴한 소리를 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네. K-팝이나 이런 거 들려주는 거니까 뭐 귀가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어쨌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저 우리나라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서 이게 막 그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어떤 동경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북한 주민들이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용도로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체제가 지금. 흔들릴까봐 우리 그렇죠. 남한의 그 방송 보고 그렇죠. 듣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아니 뭐 노래도 아니고 무슨 뭐 좋은 말도 아니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 신경쓰여가 잠도 못 신경성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거든요. 네. 그런 일을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전현평이 언뜻 생각하면 저 확성기가 위치가 어느 뭐 바로 강가 앞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 소리에
그 확성기 주변에 있는 북한 주민들로 밤낮으로 잠 못 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접경 지역이라고 하면 이 군사분계선이라던가 아니면 남북이 갈라지는 기점으로 남한, 우리나라도 있지만 사실 북한도 있는데 네. 이렇게 양쪽이 서로 대북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다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아하. 또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추석을 맞아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추석 기간이라도 좀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저런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거 보면요. 김정은이가 매번 하는 말 있죠. 북한이 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행동한 저게 정상입니까? 저게 정상이에요?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국가 앞으로 대체 언제 정신 차릴지 정말 너무너무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반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요. 치매 엄마와 눈물의 짠짜라. 이게 약간 애달픈 듯 하면서도 뭔가 신나는 듯 하면서 아니 이 단어는 뭔가 분위기가 약간 분위기가 엇갈린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한 모녀가 보여준 무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네. 모녀의 이야기부터 잠깐 설명해 아하, 드리겠습니다. 일단 딸은요. 굉장히 시원시원한 아주 좋은 가창력의 소유자이자 아하. 대표 뮤지컬 디바인 홍지민 씨입니다. 뭐 노래도 굉장히 잘하지만 네. 연기력도 좋아서 뭐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나오기도 했고요. 그쵸. 입담도 좋아서 예능에서도 활약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요. 이 홍지민 씨의 어머니가 올해로 93이 되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마음은 좀 소녀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어떤 이야기인지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무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 네네.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반짝반짝 하나 둘셋넷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사랑 변치 말자는 잠깐만.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그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붙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못 들으시니까. 예, 듣고 하시는 게 안 되셔서. 제가 리드하면 엄마 제 입 보고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한번 해봐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 이 상황만 보시면 시청자분들은 이거 그거구나. 추석 명절 때마다 그 연예인 가족들 나와서 노래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구나. 근데 이거 박자만 맞추면 이거 그냥 볼 것도 없이 땡! 송혜 선생님 계셨으면 땡! 했을 거 아닌데 뭘 또 기회를 주는 걸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녀 사이엔 사연이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어머나! 우와! 아이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아이고, 엄마 잘 있었죠? 꿈에 보는 거 아니야? 꿈에 보는 거 같네. 엄마 오늘 예쁘네. 가면서 이름이 뭐다 잊어버렸어. 까먹었어? 맞춰봐. 뭐야? 도화지? 도화. 더 놀아? 그 전에 알았는데. 얘는 누군데 엄마? 그래 이 까먹지. 까먹으면 어떡해. 저희 친정엄마 치매는 84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기억을 자꾸 까먹고 할머니 화가 났다. 지금은 치매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우리 엄마 뽀뽀도 많이 해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요.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앞서 초반에는 영상 초반에는 박주 변사님
홍지민 씨의 딸들, 그러니까 이 손녀들이 막 가서 단길땡에 뽀뽀도 하고 했는데 손녀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홍지민 씨 이름도 모르네요. 세상에 왜 그런 거예요? 네, 홍지민 씨 모친은 9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그리고 자신의 딸의 이름도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손녀들의 이름도 이제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자녀가 아마 그럴 텐데요. 홍지민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엄마가 이 치매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홍지민 씨가 밝히기에 자신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이었고 민요 강사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가사 같은 노래 가사도 굉장히 잘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이제 치매라는 걸 알고 이제 가족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 그대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안진영 기자님 민요 강사를 하셨다면 누구보다도 가사를 외우는 능력도 탁월하셨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앞서 영상 보셨지만 지금 자식의 즉 딸의 홍지민 씨란 딸의 이름도 되지 못하고 손녀 이름도 되지 못하는 이 상황 보면서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하늘 같은 어머니였는데 지금은 점차 아이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고쳐 먹었다고 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때부터 마음 먹은 거죠. 아,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엄마의 엄마가 되어야겠다라고 홍지민 씨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중요한 기억의 파편들을 엄마가 잊어버릴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오히려 홍지민 씨는 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특별히 거리를 나서 정말로 특별한 추억 여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여행을 준비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네. 이제 버스 온다. 아, 이거 타는 거야? 버스 왔다. 이거 타? 엄마 기억, 우리 엄마 기억이 왔으면 좋겠다. 기억이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엄마 기억이 버스에 다 담겨갖고 왔으면 좋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뵙고 싶었어요. 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거. 아 진짜? 오케이. 어머니, 여기 이 흑백 사진으로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가만 있어. 모르겠어. 모르시겠어? 모르는 얼굴인데 이게 내 딸인가 그러면? 어머니 젊은 날인 것 같아요. 엄마가 청춘이었을 때. 청춘이었을 때. 내가 이렇게 젊었어? 모르. 낯익은 사람이야. 낯익은 사람? 누구예요, 엄마? 모르겠어. 나천 이거도. 외간 남자. 아마서 이름이 송강호? 송강호? 송일령? 송일령? 엄마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빠잖아. 아빠. 애들 아빠. 어머니. 그러면 내 남편 되는 사람이야? 네, 그렇지 어머니. 얼굴은 기억은 나는데 얼굴은 기억은 아는 나는데. 얼굴 기억은 나도 모르겠어. 기억은 난다고 진짜. 그러구나. 글쎄요. 최전문 교수님, 예. 이 상황을 참 뭐 저희가 어떻게 말로 참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이 먹먹하네요. 네, 맞아요. 보면 이제 만약 홍지민 씨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부모님이 만약에 기억을 잃고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 해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엄마가 예전의 기억들을 다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라도 더 그 기억을 되새겨 드리고 싶어서 저 특별한 버스가 마련이 됐고요. 네. 저 MBN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어제 저 편 말고 다음 편을 봤어요. 네. 봤는데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저 사진 보면서 그 홍지민 씨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박수도 치시잖아요. 네. 기억의 파편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각나는 거 너무
좋았는데 또 그리고 이제 남편의 사진이나 본인의 옛날 젊은 사진을 보면 또 기억을 못 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파편들로 조금씩 기억이 남아있긴 하는데 그 기억이 전체로 연결돼서 온전하게 기억을 못하는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좀 마음이 가슴이 좀 뭉클해요. 홍지민 씨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하나라도 실오라기처럼 남아있는 그 기억의 한 조각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엄마의 기억을 되살려내려고 하는 이 홍지민 씨의 노력. 그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저런 어머니 또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보듬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엄마와 함께 노래하고 또 기억을 조금이라도 되살리려는 노력에 함께하는 모습은 이 추석 앞두고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홍지민 씨의 마음은 홍지민 씨 아니고는 헤아릴 길이 없을 거예요. 앞서 영상에 보면 버스가 도착했고 버스 앞유리에 기억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홍지민 씨 어머니는 마치 소녀처럼 아이처럼 기억이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할 때만 해도 우리는 진짜 어머님이 기억이 막 다 돌아오신 건가 했는데 막상 여러분 보셨죠? 전현 평론가님 자신의 젊었을 때 사진도 또 남편 얼굴도 못 알아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홍지민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사실 이 뉴스 파이터 하기 전에 이 대본을 보는 저도 눈물이 너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 홍지민 씨의 마음은 어떨지 참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버지 사진, 그러니까 저 어머님의 남편 사진을 보면 네. 이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독립운동가시거든요. 홍창식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받은 훈장 이런 것도 너무나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이름도 기억 못 하고 훈장이 뭔지도 기억을 못 하니까 한편으로 홍지민 씨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우리보다 더 오래 지냈는데 기억 못해 신기해. 그런데 그 복잡 미묘한 심정을 그렇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맞아요. 홍지민 씨가 세 딸 중에 막내인데 둘째 언니가 먼저 세상을 투병하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보여주니까 맞아 죽었지라고 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울컥했다. 그래서 이름은 기억 못해도 딸들의 마음은 엄마가 헤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했다고 하네요. 네. 사실 먹먹함에서만 그칠 수는 없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앞서 이제 홍지민 씨가 김유옥 여사입니다. 어머님이 함자가 김유옥 여사님이 한때는 민요 강사도 하실 정도로 활달하시고 그렇다면 가사도 다 외우실 정도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시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안진용 기자님. 자신의 옛날 노래를 들려드리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슬프지만 않은 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정말 좋은 기억에 대해서는 정말 환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런 치매 치료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강렬한 기억을 끌어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데 민요 강사를 지냈기 때문에 네. 홍지민 씨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아,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더 야속한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함께 무대를 해보자. 아하. 엄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면 노래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자. 자, 그래서 이 코너의 맨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자, 두 모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데 원래는 반주를 잘 못 맞췄었죠. 그랬었죠. 자, 듀엣곡을 준비를 했는데 네. 거기서 아까 태진아 씨는 절대 못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태진아 씨도 아내가 지금 치매를 앓고 있죠. 맞아요. 같은 치매 가족으로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건데 그러네요. 실제로 이 홍지민 모녀는 어땠을지 나머지 영상 마저 한번 보시죠. 아, 네네.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원, 투, 쓰리, 포 됐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 사랑 변치 말자 넌 그 약속 잊으셨나
모두 쳐다보고. 엄마가 돼보니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나 이제 죽음할 것 같아 수많은 세월 견디며 홀로 삼켰을 그 눈물 이제 아이가 돼버린 우리 엄마 많은 기억들 못하는 우리 엄마 해맑은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소녀처럼 아픈 기억 힘든 기억 잊어줘서 고마워 엄마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지금처럼 오래오래 내 곁에만 있어줘 엄마 내가 더 잘 살아낼 거야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또 미안해 이젠 내가 엄마의 엄마가 엄마 나봐 대줄게 이빨은 잘생겼다. 이빨 하나 잘생겼어. 뭐라고? 김요기가 났나 봐. 이빨 하나 잘생겼어. 엄마 사랑해 마지막에 김유옥 여사님의 그 소녀 같으면서도 혹탕한 웃음 그게 또 먹먹하게 다가오는데 그 모습이 또 홍지민 씨가 또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재범 교수님 예. 역시 소녀 같은 엄마여도 지금 옆에 계셔 주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럼요. 세상에. 엄마의 엄마가 되겠다고 하는 홍지민 씨의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내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가슴 아프고 하나는 모두 쳐다보고. 엄마 기억을 잃어가지만 네. 슬픈 것도 아픈 것도 잃었잖아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쁜 것도 물론 잊어버렸지만 슬픈 기억, 아픈 기억도 함께 잊어졌으니까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 엄마를 보살피는 엄마가 되겠다는 딸의 그 마음이 네.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MBN의 추석 특집이 무리였는데요. 사실 추석이라는 날에 참 걸맞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 왜냐면요, 가족은 내 곁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내 가족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홍지민 씨와 또 김유옥 여사님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홍지민 씨, 김유옥 여사님, 어머님 김유옥 여사님과 또 손녀들과 딸들과 또 멋진 시간, 멋진 추억 함께하는 시간 또 가져보시길 기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열일합니다. 자, 마동석 씨, 우리가 아는 그 마동석 씨인데, 마동석 씨가 안진욱의 전부 치는, 전보 잘못된 거야. 전보 친다. 전보. 그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단 마동석 씨가 이번 추석을 맞아서 트레이드 마크인 두툼한 팔뚝을 드러냈고요. 그 팔뚝으로 프라이팬을 잡았습니다. 어허. 이 프라이팬으로 악당들을 전부 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양을 잘 유지하는데 저렇게 몇 번을 뒤집기 끝에 거칠게 찢어지고 맙니다. 원래
마동석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병아리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힘 조절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네. 전도 역시 마동석 씨 입장에서는 너무 붙이기가 힘든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근데 저렇게 또 부친 전이 최재명 교수님 네. 저런 게 또 맛있어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뭔가 좀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맛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저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게 전부 치는 중이냐, 이게 주먹으로 주먹으로? 때린다 이런 네. 표현을 치다는 표현이냐, 아니면 전을 붙이는 중이냐. 본인이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전부 치는 중입니다라고 돼 있고, 아니 전 붙이는 중입니다.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마동석 씨가 재밌게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던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어설프지만 잘했다라고 하는 이연복 셰프의 글도 있었고요. 네. 누리꾼들도 전으로 사람 전부 치시면 안 돼요라는 글도 있었고요. 네. 전까지 반으로 갈라버리는 동석이 형, 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박살내는 것 같다라고 네.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방송 보신 또 전국의 MBTI 극강의 T를 갖고 계신 국어 선생님들 마동석 씨 띄어쓰기 좀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익살스러운 전 붙이는 모습도 봤는데, 그런데 수준급으로 전을 붙이는 분도 계시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아까 띄어쓰기로 뭐 약간 언어 유희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오타를 가장한 그런 언어 유희입니다. 네? 이민정 씨 아시죠? 네. 이민정 씨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전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요. 이민전이라고. 아니 저거 네. 혹시 저게 저 CG 아니에요? 저렇게 커요. 저렇게 큰 전 소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요. 이민정 씨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저 소쿠리가 저렇게 커 보이는 건가 했는데 속상한데요, 지금?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지 댓글에 네. 이거 전 조그만 건데 혹시 누나 얼굴이 작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민정 씨가 전 그냥 많이 한 거다라고 와. 올렸더라고요.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네요. 게다가 전 하나하나 정말 예쁩니다. 네. 실제 요리 연구가 이보은 씨도 댓글을 달았는데요. 네. 이 전 녹두전 제대로 붙이셨네요. 100점 드려요라고 하기도 했고요. 네. 이한희 씨, 배우 이한희 씨도 역시 댓글로 아니 이 전들 정말 실화예요? 라고 댓글을 남기자 이민정 씨가 실화지 했는데요. 보시면 뭐 동태전, 호박전, 고추전, 녹두전, 동그랑땡 정말 가지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야,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혹시 저걸 통해서 제가 명절에 시댁에서 이렇게 전 많이 붙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정 씨가 이 전을 붙이는 사진을 올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매년 명절이면은 이제 이민전으로 이제 변신해서 이민전? 네, 그래서 한가득 전을 붙이는 이런 사진을 많이 올려왔습니다. 사실 이민정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이 손이 크고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방송에서 같이 이제 출연했던 오윤아 씨에 따르면은 네. 이민정 씨가 평소 요리를 진짜 잘하고 친정에서 특히 종갓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갓집이다 보니까 워낙 명절 요리 같은 걸 자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민정 씨 같은 경우는 한식뿐만 아니라 뭐 양식도 수준급이고, 야. 더구나 이민정 씨의 친정 어머니가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잘한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진짜로. 그런데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많은 남편분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이랍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미 씨는 처갓집 가서 전 부쳐본 적 있어요? 항상 붙이죠. 항상 이렇게 잘 키우셔서. 전을 붙이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니고 그 전 붙이기 전에 과정이 더 힘들지. 장모님이 힘드시니까 제가 칼질을 대신해요. 아이고. 반죽 해놓은 거 하나 퍼서 온라인에 올리는 건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지. 반죽 자체를 같이 만들고 육전 고기를 썰고 고기 다지고 해물 다지고 청양고추 다지고 이게 힘든 거지. 손이 아리라고 아려. 손이 아려 청양고추. 아니, 안진용 기자님, 진짜 박현미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후로 지금 전국의 남편들한테 국민 밉상 되려고 작정한 거예요, 진짜. 네, 이민전 씨에서 박전빈 씨 얘기를 들려드리게 됐는데, 네, 전 부치는 게 워낙 힘든데 그 밑작업도 정말로 못지않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을 부치기 전에 칼질로 정말 밑작업을 다 해드린다고 하고, 실제로 박현빈 씨는 명절 증후군이 전혀 없다고 해요. 워낙 처가 식구들이랑 친해서 12명이 함께 이리저리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가는데 처가 식구들도 자식보다 박현빈 본인에게 더 잘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러운 마음에 초를 살짝 치자면요. 더 잘해주는 건 그만큼 살짝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박현빈 씨의 모습을 대부분은 뭐 시기 질투로 볼 수 있고, 또 그런데 이런 모습에
섭섭함을 느끼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섭섭함을 느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와라. 전 같이 붙이자. 이렇게 했어야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처음에 제가 좀 많이 바빴을 때 명절만 되면 제가 걱정인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 살이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바쁘니까 명절엔 또 제가 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한참 바쁘니까. 그래서 아유 뭘 와. 뭐 저는 무슨 좀 사다 먹고 말이야. 괜찮아. 그냥 안 와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안 오더라고. 진짜? 한 번 안 오는 게 아니고 명절 때마다 안 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뱉어놓은 다음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지 말라는 게. 근데 해만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담만 진담만 했는데 아들이 진짜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영상통화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박현민 씨가 처가에 잘하는 거 좋은 일인데 이 박현민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처가에만 가서 처가 삼촌도 만나고 보니까 요양병원 가서 처가 할머니까지 만나고 왔는데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박현민 씨가 어떻게 변명을 했냐. 엄마가 너무 바빴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배려한다. 제가 보기에 어머니 입장에서 많이 섭섭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우 김성환 씨가 나름 이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려고 한마디 했는데 불똥이 더 텄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 좋아요. 그걸 박현민 씨가 미리 알았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님이 박현민 씨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들었지? 당신은 왜 70세 때까지 그렇게 못했어? 라고 해서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박현민 씨 이게 처가에 잘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머님도 늘 계실 때 소중한 분이니까 계실 때 더 한번 찾아뵙는 그런 정성 보여주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아니 우리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 갭이요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안진용 기자님 이 묘가 아니었는 또 무슨 소리예요? 성묘를 한 게 아니라 파묘를 한 상황인데 네? 자, 그 파묘를 하고서는 이 유골까지 화장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들의 묘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의 한 분묘, 60대 남성이 자신 조상묘로 착각을 해서 파묘를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했는데 그 일대를 개발해서 경작지로 사용을 한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우리 고조부의 분묘가 무단으로 발굴됐다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얼마나 저 피해자분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묘 왔거나 벌초를 왔는데 어머나?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빵당 시츄에이션이야. 그런 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박주희 변호사님 결코 가볍게 여길 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네, 이 남성은 이 분묘 발굴죄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어요? 네, 굉장히 분묘라는 건 사실 조상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고요. 분묘 발굴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거우냐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모두 징역형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징역형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건데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선고되는 굉장히 무거운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 조상의 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발굴을 한 것 같아요. 다 타인의 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이걸 분묘를 발굴했으면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피해자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파묘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주희 변호사님 아니 저는 진짜 몰랐다고요 재판장님 진짜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의 조상의 묘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자신의 묘라고 착각을 했다, 자신의 조상의 묘라고 착각을 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재판부도 이 남성에게 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 자신의가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소홀히 잘못이 했네요, 있다. 진짜. 또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분묘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알아봤어야 되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게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분묘를 발굴을 해서 이거를 이미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나.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거고 또 이게 화장을 하면서도 아니 그리고 분묘를 하면서도 좀 예를 갖춰야 되는데 아하. 이런 부분도 전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네. 듣고 보니까 최재범 교수님 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예의를 갖춰야 될 조상님들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네, 진짜. 예를 들면 성묘하러 왔는데 거의 이상하게 아무것도 묘가 어머나. 없어졌다. 횡단이, 네. 너무 황당하죠. 자기 조상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으로 죄를 짓는 것 그렇죠. 같잖아요. 아무리 묘소지만 묘소를 하더라도 조상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 조상이 있는 곳을 찾아서 성묘도 하는 건데 네. 그 조상을 이렇게 제대로 모시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화장까지 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됐다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뭔가 느낌이죠. 기본권 침해당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묘 문화가 활성화된 곳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이 주는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이런 소홀히 하는 건 앞으로도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제 추석 얘기 아까 많이 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뭔가 이 명절만 되면 모처럼 가족들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얘기할 법도 한데 뭔가 이때만 되면 스트레스 잔뜩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아이면 아이대로 너 공부 요즘에 잘하고 있니? 라는 잔소리. 아하. 또 다 크면 큰 대로 취업했니? 결혼할 거니? 애는 언제 낳니? 맞아요. 잔소리 때문에 명절이 싫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개그우먼 정경미 씨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뭐라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놀라지 않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정경미 씨가 원래 국민요정이었잖아요. 아하. 요즘엔 부캐로 판매와 이게 주부,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니를 약간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 캐릭터에 담아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죠. 네네. 명절에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거면 용돈을 주던가 안 줄 거면은 말도 꺼내지를 말어. 알았지? 공부 잘하냐? 응. 반에서 몇 등해? 어느 대학 갈 거야? 어? 또 우리 조카매들이 왔네.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아이고 우리 조카는 살이 쭉 빠졌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어? 애 둘은 있어야 돼. 알았지? 딸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외롭지가 않아요. 취업은 잘 됐어? 어떤 회사인데? 월급은 얼마 준대? 아이고 애인은 있어? 결혼해야지. 애 둘은 있어야 된다. 나와. 안진영 기자님, 이게 진짜 누구나 경험했을 법 같은데 이제 저런 얘기 하려면 이거 아예 이 주머니에 돈 준비해놓고 얘기해야겠네요, 진짜. 자,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걸 정리해놓은 잔소리 메뉴판까지 공개가 진짜요? 됐습니다. 네. 2016년에 맨 처음 등장한 후에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 보시죠. 네. 2021년부터는요, 아예 그간 무료로 제공됐던 저의 걱정이 유료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렇게 선결제 이용을 바라는 겁니다. 3개 이상 잔소리를 동시에 하면 10% 할인도 해드린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일반적인 것들 있죠. 뭐 취업 잘 되니 30만 원 정도인데 정말로 센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직장인들한테 너 아직도 코인해? 이거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죠. 엄청 비싸네요, 진짜.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600만 원. 자, 그리고 부부에게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이 말 하려면 40만 원. 그럼 가장 또 비싼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외모에 대한 지적입니다. 특히 외모 중 뭐 살 빠졌다, 살 쪘다를 넘어서 네. 너 머리가 좀 휑해졌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은 500만 원이어야 되고 500만 원인데 네. 이거는 용돈을 넘어서 정말로 심을 돈 줄 거 아니면은 이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최재범 교수님, 예. 듣고 나니 좀 저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 어른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에 덕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또 예전에 뭐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어른들이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비슷하게 들을 때 기분도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그러네요. 얘기해서. 맞아. 네네. 그럼 뭐 예전에 본인이 들을 때는 기분 나빴는데 본인이 나이 들고 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한다? 아하. 이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MZ고 뭐고 다 떠나서 네. 아이들이 기분 나쁜 얘기는 안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또 평온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